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래를 위한 투자 원자력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은과 암호화폐 이렇게 미래에 대한 투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좀 주말마다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원자력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일정별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씩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이제 그린 에너지 중에 이제 원자력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환경 오염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 거죠. 결국 이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전자제품은 전기를 필요로 하는데 이 전기를 만드는 방법 자체가 변화를 하고 있다, 바뀌고 있다 하는 거죠. 기존의 석유, 석탄,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던 것을 이제는 원자력, 태양광, 풍력을 사용을 하게 될 것이다.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원자력을 볼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그린 에너지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물론 태양광, 풍력도 중요한데 발전량과 생산 원가에서 이제 원자력을 따라올 수 없다. 즉 보조 태양광과 풍력은 원자력을 보조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요, 에너지원별 발전 원가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1kW를 시간당 1kW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자, 태양광하고 풍력은 264원, 원자력은 54원. 싸죠.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원자력을 주력으로 가겠죠. 자, 이거는 이제 각 나라별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인데요. 한 번씩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은 저거죠. 원자력, 풍력, 태양광 이거를 앞으로 더욱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자, 그런데 원전 중에서도 대형 원전이 아니라 소형 원전으로 그런 방향으로 소형 원전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최근에는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대형 원전은 위험하다라는 이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이제 소형 원전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2035년 소형 원전 설치 규모인데요. 중국이 가장 많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그죠?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영국 포함해서 유럽,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소형 원전을 설치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자, 2040년까지 소형 원전의 시장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장 규모도 2035년까지 620조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될 수도 있겠죠. 어쨌건 시장 전망은 매우 좋다라는 것이고요. 각 나라별로 주요 개발 현황을 보면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기술력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그 뒤를 이어서 중국과 일본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대형 원전과 소형 원전의 비교를 해보고 특징을 살펴보면요. 출력이죠. 출력은 당연히 이제 대형 원전이 크니까 출력이 더 좋겠죠. 상대적으로.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대 사고 확률,
소형 원전이 현저하게 낮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도 뭡니까? 피해 반경이 적죠. 소형 원전이. 그 다음에 건설 공기도 짧고요. 그 다음에 건설 비용도 상대적으로 이제 적게 들어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핵 연료 교체 주기가 길다. 한 번 연료를 주입하면 좀 오래 있다가 바꿔줘도 된다는 거죠. 원자로 크기를 보면요, 대형 원전은 높이가 한 80m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제 소형 원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거는 높이 한 16m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에서 지금 개발한 원자로는 18m인데 이거보다도 지금 작게 만들려고 지금 개발 중입니다. 자, 그럼 뭐 16에서 18m인데 그러면 뭐 요새 뭐 초고층 아파트들이 워낙 많으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아파트 한 동보다도 작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아까 알아봤듯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경제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주목할 건 뭡니까? 그린 수소. 수소를 이 소형 원전을 가동하면 수소가 생산이 되고요. 열도 발생하고 담수도 생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수소 에너지 분야하고도 이제 연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난방, 그 다음에 물. 이게 이제 부산물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프리카나 중동처럼 이제 물 부족 국가는 반드시 하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지 조건 선정이 자유롭다는 거죠. 비관한 예로 도심지 외곽에 설치를 할 수도 있죠. 도심지에다 설치를 할 수도 있고 뭐 주민 반대가 없어야 되겠지만요. 어쨌건 입지 조건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이 4세대 소형 원전을 개발 중인데요. 뭐 이런 원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 볼 거는 요 SFR 방식과 LFR 방식인데요. 요 냉각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FR 방식은 나트륨을 냉각제로 쓰고 LFR 방식은 납을 냉각제로 쓴다. 이제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그래서 SFR 방식은 뭡니까? 미국, 우리나라, 뭐 일본, 중국, 러시아, 뭐 인도, 프랑스 이렇게 개발하고 있죠. 중요한 건 설계 중이라는 겁니다. 전부. 자, 다음으로 LFR 방식인데요. 마찬가지 뭐 우리나라, 미국, 중국, 유럽, 러시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발을 이것도 마찬가지 설계 중이라는 겁니다. 네. 이제 시작 단계다. 앞으로 발전을 더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정부 정책 분야를 살펴보면 올해 7월 달에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나라 정부 기관 예하에 정부 기관에 그죠? 원전 산업 정책국과 수도 경제 정책관 이런 것들을 놓고 관심 있게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 거냐? 올해까지 예비 타당성 심사를 하고 내년까지 기본 설계, 25년까지 표준 설계, 그 다음에 28년까지 해서 기술 검증 및 인허가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소형 원전이 언제쯤 갈 것 같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오래 걸리겠죠. 지금 개발 단계니까요. 특이할 만한 점은 자 올해 5월달이죠. 5월달에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이때 원전 동맹을 선언합니다. 그죠? 지금 이제 원전 선두가 미국과 러시아인데 그 중에 우리는 미국과 손을 잡고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미국도 뭡니까? 2030년에 상용화 목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럼 누가 제일 선두에 서 있느냐?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와 테라파워라는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가 선두에 서 있고요. 뉴스케일 파워에는 우리나라 삼성, 두산, GS 이런 회사가 지금 투자를 하고 같이 가고 있고요. 이 테라파워는 SK가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이 테라파워라는 회사는 이제 빌 게이츠가 만들었고요. 여기에 워렌 버핏도 투자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뭐 세계 부자 1위, 뭐 2위를 다투는 이런 사람들이 소형 원전의 미래가 밝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겠죠. 최근에 나오는 이제 뉴스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말씀드렸고요. 미국 2030년 상용화 이거 말씀드렸고 우리나라도요. 이제 2030년대 시장 진입 목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8년이 남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고 차근 급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어떤 종목이 좋은지 충분히 살펴본 다음에 차근차근 모아서 꾸준히 들고 가야 된다. 그런 분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뭐 뉴스케일 파워, 해상 부유식, 소형 원전 상용화 한 발 더, 뭐 테라파워 차세대 원전 테스트 시설 구축 이렇게 이제 선두권 회사들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선두 주자는 그 유명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올해 8월 달이죠. 이제 블록디를 추진해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죠. 뭐 원인은 뭐 두산에서 돈이 좀 부족하니까 지분 매각을 일부 한 거죠. 두산 인프라코어도 매각을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들고 이거는 끝까지 안 팔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만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두산에서도 어쨌건 그랬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는 거죠. 이 뭡니까? 소형 원전에 쓰이는 핵심 원료 우라늄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뉴스에 나오던데 이 우라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요.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원료를 러시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이게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이거는 물론 러시아에서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러시아에서만 하는 건 아닌데 그 뭡니까 미국도 하긴 해요. 하는데 원래는 뭡니까 올해부터 이거를 미국도 이제 생산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내년으로 연기가 된 거죠. 연기가 됐는데 뭡니까 그래도 이제 부족한 거죠. 네, 부족한 겁니다. 이게 뭐 생산을 한다라고 한들 5년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럼 시간이 더 걸리는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이제 좀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뭐 미국에서 러시아 거를 당연히 안 쓰려고 하겠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미국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텐데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 따르면은 뭐 미국도 비축 물자 중에 우라늄을 이제 비축 물자를 갖고 있겠죠. 그거를 일부 뭐 이제 소형 원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쪽으로 물량을 돌리는 걸 좀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어쨌건
해결은 되겠죠.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러니까 뭐 아직 좀 천천히 가야 한다는 거죠. 천천히 보고 예, 충분히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최근에 또 어떤 뉴스가 떴습니까? 네, 뭡니까? 미국에 고발당한 한수원 폴란드 원전 수주 막판 악재 이런 뉴스가 떴죠. 자, 이것도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상대로 직접재산권 침해 미 연방 법원에 고발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 폴란드 원전은 지금 이렇게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프랑스 전력공사하고 우리나라 한수원하고 이제 3파전으로 가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이거 수준을 따려고 고발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다. 원자력 분야는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이제 갈 수 있겠죠. 뭐 특히나 이제 뭐 이거 잠깐 뭐 말씀을 드리면 뭡니까? 예전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원전 그때 이제 우리가 수출할 때도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에 우리가 일부 로열티를 주고서 협조하고서 이렇게 수출한 사례가 있긴 해요. 근데 지금 뭐 한수원 우리나라 입장은 그때랑은 좀 상황이 틀리고 우리도 뭐 독자 기술을로 이제 뭐 준비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어쨌건 뭐 잘 협력을 해 나가겠죠. 뭐 잘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고, 자, 그래서 이 소형 원전 분야에 어떤 회사들이 좋은 거냐를 봐야죠. 이제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탑 티어급은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테라파워 이게 가장 선두에 있다. 자, 뉴스케일 파워는 지금 현재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반면에 2006년에 빌 게이츠가 만든 이 테라파워는 아직은 비상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뉴스케일은 이렇게 두산에너비티, 삼성물산, GS, 테라파워는 SK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형 원전의 밸류 체인을 보면요, 설계 분야는 원전 설계 분야는 한정 기술 유일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소형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는 회사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합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아직까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합니다. 다른 곳도 개발하고 있어요. 자, 원전 부품은 우진, BHI, 에너터크, 보성파워텍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설비, 관리, 그 다음에 건축 이런 것들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런 회사들이 있고 뭡니까? 유지보수 관리 여기는 해체 여기는 이제 일진파워, 한전 KPS, 오르비텍, 우리기술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은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ETF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형 원전 난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그냥 ETF를 계속 꾸준히 사모으는 게 정답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증권회사도 뭡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이 ETF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어떤 회사가 좋은지 다 연구를 하고 따져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ETF가 가장 무난하긴 한데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ETF는요.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 이건 한 25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로 원자력 이거는 한 20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스타 글로벌 요거는 10월 13일 날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된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주요 종목들만 이렇게 좀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눈여겨 볼 거는 이 ETF 각 ETF마다 중복되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중복되는 종목들은 각 증권사별로 좋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특이할 만한 점은 뭡니까? 각 증권사별로 건설 회사를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건 원전을 지어야 되는 거니까 가장 좋게 보고 있다. 건설 회사 이외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비율이 높다는 거죠. 한번 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삼성물산을 볼 때는 삼성 엔지니어링도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수주가 들어갑니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K스타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 플러스 외국 기업까지 포함해서 지금 ETF 구성 종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기타 이건 제가 왜 넣어놨냐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해서 가져갈 거냐, 이제 그런 이제 여러분들의 몫인 겁니다. 이제 찾아보시고 이 회사가 괜찮구나, 저 회사가 괜찮구나,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고 선택해서 가셔야 되는데 각 종목별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특징적인 게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들고 온 거고, 자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얘는 원자력도 하고요, 풍력도 하고, 수소도 하고, 해소 담수화도 하고, 폐배터리 재생도 합니다.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죠. 좋은 애입니다. 자, 주가가 떨어져 있어서 안타깝긴 한데요. 어쨌건 뭐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뭐 거의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종목별로. 자, BHI 얘는 원전 설비 쪽인데 뉴스케일 파워의 핵 이송 장치, 핵연료 이송 장치의 벤더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뉴스케일 파워가 수주를 해서 뭔가를 하면은 BHI도 같이 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시고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진 파워 얘네들은 특이할 만한 게 뭐 있냐? 소형 원전 분야 플러스 태양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수소 충전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에너토크 소형 원전용 뭡니까? 액추에이터 감속기 개발 중. 자, 이런 회사별로 자기네들이 추진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ETF를 하실 분은 이제 ETF를 하시고, ETF를 안 하고 나는 어떤 종목을 투자할 거야라고 하시면 이렇게 각 종목별로 쭉 한번 찾아보시고 괜찮은 종목에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한마디 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이 밸류 체인, 아까 여기 이 밸류 체인에 포함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ETF에 포함도 안 되어 있지만 이 원자력 분야에서, 소형 원전 분야에서 좋은 종목들이 더 있습니다. 예, 괜찮은 종목들이요. 저는 뭐 추가로 4종목을 더 지금 확인하고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댓글로 달아서 이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이제 요거 태양광 말씀드릴 때 제가 이제 추가로 이렇게 알고 있는 4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좀 25분 가량 됐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태양광 분야를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